제가 의뢰인들에게 하는 농담 중에 하나가 제가 여러 번 변호인 없이 앉혀놓고 조사하면 죄가 있건 없건 3시간이면 자백 받아낼 수 있다. 변호인 없는 피의자는 수사관이 요리하기 너무나 쉬운 상대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사받는 법 알려드리는 형사전문 변호사 조승현입니다. 오늘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에 꼭 확인해야 할 필수 체크리스트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보통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다고 하면 다들 머릿속은 하얘지고 몸은 굳어버립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수사 전개, 대응 전략, 그리고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13년 동안 수많은 압수수색 현장을 대응하면서 얻은 꿀팁 5가지를 공개하니까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영장 사본은 무조건 받으세요. 압수수색 당하는 사람은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범죄 사실, 장소, 대상, 물건, 대상자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영장을 받지 않고 막연히 압수에 응했다가는 범죄 사실, 장소, 대상, 물건 등에 맞지 않는 위법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이의 제기를 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두 번째, 영장에 적힌 범위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압수 대상은 정확히 특정된 장소, 물건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압수수색 영장에 1층 사무실 컴퓨터 1대라고 적혀 있으면 2층 개인 노트북은 대상이 아닙니다. 범위를 벗어난 집행은 불법 압수수색입니다. 세 번째, 디지털 정보 압수일 경우에 키워드와 탐색 경로까지 체크를 해야 합니다. USB나 하드디스크, 핸드폰, 태블릿 등은 내부의 자료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바로 자료를 찾기는 어렵고 키워드나 탐색 경로 등을 이용해서 자료를 찾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이 현장에서 검색을 진행한다면 어떤 키워드를 입력했는지, 어떤 디렉토리, 폴더를 탐색했는지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야 경찰이나 검찰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고 이걸 통해서 나중에 수사에 대응하는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반드시 사후 선별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디지털 정보의 경우 대부분 사후 선별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전자정보 매체를 전체를 사본한 다음에 수사기관으로 가지고 가서 이 사본한 자료들이 영장에 적힌 범죄 사실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사후 선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수사관들에게 답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이후의 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뭘 어떤 기준으로 선별하는지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선별에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서류에 체크를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5번째, 압수수색 현장에서 수사관이 복잡한 질문을 하면 진술을 거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한 사실 확인을 하는 것은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내용에 대해서 진술을 하게 되면 그 진술이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 없이 복잡한 진술을 하는 것 절대 금지입니다. 제가 의뢰인들에게 하는 농담 중에 하나가 제가 여러 번 변호인 없이 앉혀놓고 조사하면 죄가 있건 없건 3시간이면 자백 받아낼 수 있다. 이런 말 종종 하곤 합니다. 이게 제가 능력이 특출나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변호인 없는 피의자는 수사관이 요리하기 너무나 쉬운 상대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동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압수수색 필수 체크리스트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압수수색 대응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압수수색을 미리 차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압수되고 나서도 증거 능력이라는 것을 다퉈서 사후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게, 즉 증거로 쓸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게 다툴 필요 없이 영장의 범위에서 벗어났습니다 라고 이의 제기를 해서 미리 막으면 됩니다. 2번째로 압수수색 대응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향후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지, 압수를 나온 수사관들이 주로 뭘 물어보고 어디를 가서 무엇을 살펴보는지, 압수 선별 과정에서 나온 키워드나 경찰, 검찰에서 주로 살펴보는 자료들은 무엇인지 이런 정보들은 압수수색 대응 과정에서 알아내지 못하면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 모두 피의자의 억울함을 풀고 권리를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과정과 형사 절차 그리고 이후의 재판 과정에 통달하지 못한 변호사라면 압수수색 대응을 왜 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현장에서 자료 빼앗기는 것을 멀뚱멀뚱 지켜보게 됩니다. 따라서 압수수색 현장에서 제대로 대응해서 억울함을 풀고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압수수색과 형사 절차 그리고 이후 재판 과정에 정통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 대응부터 시작해 수사 방향 전체를 설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떠냐고요? 간략히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수사나 형사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